반갑습니다. 최종원입니다. 이번 영상은 수성입니다. 얼마 전에 거래 재개가 된 종목이죠. 요단강을 건너갔다가 다시 한번 이승으로 건너오면서 부활한 종목인데, 이번에도 역시나 최대주주 변경으로 인한 이슈몰이가 예상된다 라는 거, 자세한 내용은 본론에서 확인하시고요. 시작하기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이러한 종목들 말고 시장의 주도주를 잡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링크나 영상 마무리되고 나오는 링크를 타고서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수성 최대주주 변경 이벤트가 진행된 상태이고, 거래 재개의 핵심도 역시나 새로운 자금이 수혈되면서 기업의 존속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에, 희망이 보였기 때문에 거래가 재개된 겁니다. 얘는 애초에 껍데기밖에 없었던 종목인데 살렸다라는 거예요. 왜 살렸는지는 뒤에서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과거 시세는 초입부터 고점까지 대비했을 때 약 5배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다. 현재는 시세가 시작되기 이전 신저가 수준으로 내려와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을 준비한다는 것이죠. 도약을 위해서 준비하는 중이고, 얘를 비유하자면은 새 출발인데 중고의 새 출발이죠. 중고의 새 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세가 마무리되기 전에 나왔던 뉴스는 무엇이었느냐? 두 개의 찌라시가 있었어요. 겉표면적으로는 최대주주, 그리고 설거지 자리에서 나왔던, 네모로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설거지 자리에서 나왔던 뉴스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요겁니다. 이때 한창 그게 있었어요. 2017년도 말이라고 하면은 올림픽에 대한 개최 기대감, 평창 올림픽에 대한 이슈가 많이 있었고, 2018년도 들어서는 그 시점, 그 직전에 대북제에 대한 가능성이 돌았던 것이죠. 수성에 돌았던 찌라시, 물 밑에서, 수면 아래에서 돌았던 찌라시는 자원 개발에 대한 찌라시였고, 얘가 이제 희토류나 혹은 지하 광물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테마주로서 부각받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엿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그 가능성은 미끼였죠. 미끼. 설거지를 위한 미끼. 이렇게 됨으로써 기존에 표면적으로 나타났던 최대주주 변경 이벤트는 앞전 시세 4,000원에서 2만원까지 가는 그 시세에서 반영됐고, 그리고 미끼와 함께 시세가 이탈되기 시작했다.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시점, 네모로 표시해드린 위치죠. 여기에서부터 시세의 하락이 시작됐고, 최대주주가 바뀐 타이밍에 거래가 중단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물려 계시던 분들은 진짜 암울한 시기를 겪은 거죠. 많이 물렸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13,000원 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당시 차트가 정말 좋았을 때, 좋아 보였을 때, 여기죠. 여기입니다. 수정주가로해서 보시게 되면은 요거죠. 굉장히 다이나믹한 시세 변동을 보였기 때문에 단기 매매를 좋아하는, 차트만 보고서 진입하는 분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종목이었어요. 이 고점을 돌파하면서 네모박스 친 고가 라인을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그리고 상따에 대한 그 욕구를 엄청나게 자극시켰던 거죠. 그러면서 종목은 바로 거래정지에 들어갑니다. 상한가 다음날부터 바로 거래정지죠.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이렇게 당해버리면. 이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은 손도 못 쓰고 그냥 거래정지 상태로 물려있는 상태인데, 이 최대주주라는 사람은, 여기 기업 관계자는 이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수혈을 진행하고, 그리고 물타기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전환사채를 갚아 나갔어요. 전환사채를 갚아 나간다라는 것은 회계 장부상에서 부채 비율을 줄인다라는 것이고, 부채 비율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재무 건전성이 높아지면은 기업의 껍데기가 진짜 낡은 껍데기에서 잘 갈고 닦아서 빛나 보이게 되는 거죠.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업이 정말 좋아서 그 기업을 인수해서
사업의 시너지를 내려는 효과.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 매각놀이 하려고. A라는 부실 기업을 사서 장부를 깨끗하게 만들던가 좋아 보이게 만들던가 아니면은 새로운 작업을 하는 거죠. 매각 이슈를 통해서 새로운 매각을 통해서 차익 실현을 진행하던가 아니면은 최대 주주 변경 그리고 새로운 자금 수혈 이것을 명분으로 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작업을 진행하는 일명 말하는 세력주 패턴을 보이든가 요건데 얘는 사업성도 그다지 매출액의 증가 추이를 봤을 때 영업이익의 추이를 봤을 때 매력이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얘는 애초에 시장에서도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던 기업이었다라는 것이죠. 시장의 점유율은 대부분이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었다. 수성은 그냥 조금 발끝에 비비는 수준이라고 하면은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조금 불편해 하실 수 있지만 기분 나빠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사업성은 떨어진다. 그러므로 이 종목은 사업에 대한 기대감,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기업 매각 이슈 쪽으로 세력주 쪽으로 무게가 실려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기존 주주들은 물려 있고 최대 주주는 새로 들어온 최대 주주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기존 단가를 낮추고 그리고 동시에 전환사채를 갚아 나가면서 재무 건전성을 올리고 다음에 수성을 매각할 때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밑작업을 다 했다. 그러면서 전환사채를 계속 갚아 나갔어요. 전환사채 만기 전 상환을 통해서 재무 건전성을 올렸고 보이시죠? 만기 전 사채 취득 부채를 갚아 나간다는 뜻이죠. 이런 작업을 진행하면서 결국에는 거래 재개 결과물을 얻어내게 됩니다. 거래소 측에 요청을 해서 기존에 있던 부채들을 제1금융권 우리가 흔히 아는 신뢰도 높은 보장성이 뛰어난 보증의 신뢰도가 높은 은행으로 대환 대출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6개월 이내에 모든 것을 완료하겠다라고 했고 이후에 이 과정,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행되지 않는다면은 다시 한번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되면서 상장 폐지로 가는 거죠. 일단은 아직 기회가 열려 있다라는 것이고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음에 팔아먹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는 거 거기까지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살아난다는 이유고 이게 결국에 살아나게 된 이후에는 추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최대 주주 변경 이벤트가 한 번 더 진행될 거라는 거 기업이 매각될 거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현재 최대 주주는 유니베스트 조합 유니베스트라고 부를게요. 같은 애들이죠. 그리고 기타 주주의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이랑 상상인 저축은행 트라미스 홀딩스가 20%가량 그냥 19%라고 할게요. 19%가량의 지분을 확보해서 유동 비율을 줄였다라는 거죠. 유동 비율을 줄였다라고 하는 거는 시장에 돌고 있는 주식 수를 줄인다라는 거예요. 즉 누군가가 작업하기 쉽게 여건을 조성해 준다라는 것이죠. 최대 주주 21%가량 그리고 기타 주주 19% 둘이 합치면은 40% 정도인데 현재 얘가 종목이 사업성이 뛰어난 건 아니죠. 그러면은 작업하기에 편하려면은 시가총액이 작아야 돼요. 그리고 유통 비율도 적어야 됩니다.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죠. 350억 원에 60%라고 하면은 현재 시가총액이 350억이고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주식 비율이 60%라고 하면은 210억 원 가량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210억 원 가량 유통되고 있는데 이거를 누군가가 야금야금 매집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요.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집을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죠.
이전에 동그라미 친 부분에서 매집하던 애들이 물려 있다가 이번에 거래 재개가 되고 다시 한번 단가 조절을 하기 위해 네모 구간에서 매집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얘는 특정한 결과물을 낼 겁니다. 제가 최근에 소개시켜드린 패턴이 있죠. 거래 정지 후 급락 나온 이후에 급등하는 종목의 패턴들. 처음으로는 WI, 그리고 대우 AL, 이 부분이죠. WI도 이 부분이고, 거래정지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반등이 빠르게 출현된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UCI, 대표적으로 추천해드렸던 종목이죠. 구 베네트의 작품, 이런 것들이, 요거 UCI가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따져본다면 이제 솔트웍스가 되겠죠? 솔트웍스, 요런 패턴에 주목하자라는 거죠. V자 반등, 단타를 노리자는 매매 관점,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결국에는 수성이라는 종목도 누군가가 특정한 단가에서 매매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추정해 볼 수 있는 바로는 전저점은 이미 거의 도달했고, 우리가 예상했을 때 일반적인 심리로는 이 거래 정지 기간 안 따지고 전저점을 따져본단 말이죠. 전저점이라고 하면 이제 2,500원 수준, 여기에서의 반등을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 2,500원 수준에서 이런 윗골이 달린 양봉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근데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단가를 보시게 되면은 또 얘기가 달라진다. 아, 뉴스가 최신이 아니어서 이게 자꾸 말썽이었네요. 유상증자 계속해서 3,000원대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이 3,000원대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거는 지분을 묶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고, 새로운 애들은 이 단가에서 3,200원대라는 단가에서 매집하진 않겠죠. 이날 거래 재개 이후 첫날에 급등한 거는 거래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고, 그리고 두 번째 날에 상승했던 거는 유상증자 단가가 기반이 됩니다. 요 가격이죠. 실제로는 이렇게 높은 단가에서 매집하지 않을 거라는 거. 유상증자 내용을 다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죄다 3,000원 위입니다. 현재가보다 높은 가격은 없어요. 그렇다면은 단가,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의 단가가 조정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조정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무조건적으로 2,800원 이하라고 봅니다. 2,500원 수준에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기죠. 여기서 2,500원 수준에서 반등이 한 차례 출현될 수 있는데, 여기서 4,000원까지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단발적으로만 튀고 다시 한번 꺾여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차트를 보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전저점을 깨고 나서 슈팅이 나올 겁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솔트웍스, 요런 흐름이죠. 요런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 저점이 어느 정도 형성되면은 타이밍을 노려야 되는데, 타이밍이라고 하면은 솔트웍스랑 UCI 그냥 차트를 보시면서 노리세요. 최소 3일 이상 옆으로 기는 패턴, 이 흐름, 정확히는 캔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5일선과 캔들이 계속해서 응집되는 구간, 그리고
캔들이 결국에 5일선 위로 올라타게 됐을 때 그 이후에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패턴을 노려보시면 되겠고,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들 재밌게 유심있게 지켜보기는 하지만 실제 리딩으로는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리딩 공개 추천주로 추천해드리지 않는 이유는 애초에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서 거래 재개가 된 종목이라 리스크 부분에 있어서 상장 폐지를 두려워하면서 공개 추천 안 하는 바고, 이런 종목은 그냥 개별 이슈 종목으로 보면서 재미삼아 해보시거나 아니면 구경만 해보시고 공부 차원에서 해보시고,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셨으면 합니다. 저 역시도 공개 추천주 나가는 게 거의 다 시장 주도 테마이고, 최근에 예고해드렸던 뭐 써니전자나 오늘 안랩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지금 현재 주도 테마라고 하면은 이슈몰이를 이끌고 있는 화천기가 아니라 고려산업, 이러한 종목이 진짜라는 거. 제가 최근에 체리브로 이후로 고려산업으로 각각 70%, 60%씩 수익을 내드렸죠. 현재 보유 중인 거고,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이상의 가능성을 보여줄 종목들 현재 대기 중에 있으니까, 타이밍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톡방에 들어와 계셨다가 다음 리딩 진행할 때 따라오셨으면 합니다. 절대적으로 고려산업이나 화천기계 그리고 체리브로 같은 종목 고가 매수, 추격 매수 하시면서 수익 내라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가에서 매집할 수 있는, 저가에 사서 고가에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으니까 그 부분 꼭 기억해 두시고, 이번에 소개해드린 수성이나 솔트웍스, UCI 이런 종목 공부용어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종목들 거래 정지됐다가 거래 재개되는 종목들은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 특정한 목표라고 하면은 기업 매각, 최대 주주 변경, 그를 통한 시세 끌어올림, 요거라는 거 확실하게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수성은 여기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